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책의 차원에서 북한이 이러한 짓을 하고도 절대로 안전하게 대가 없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응징 조치를 강구하면서 부차적으로 유엔 안전보장기사를 갔어야죠. 근데 우리 정부는 주종을 바꿔가지고 유엔 안전보장기사를 가는 것을 주로 해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35일 동안 주물러 터뜨린 뒤에 나온 것이 의장성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장성명이 7월 9일날 나오니까 우리 정부와 또 미국 정부가 환영했습니다. 환영한 이유가 겉절입니다. 환영을 한 이유를 우리 정부는 뭐라고 밝혔느냐면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의장성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성명에는 천안함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의장성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안함 공격에 대해서 천안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규탄했죠. 그러면서 5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 5개국이 참가한 민군 합동조사에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보 내용에 비추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추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법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그 다음 6항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라는 북한의 주장과 또 다른 다른 나라들의 주장을 유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서 강간사건이 생겼습니다. 강간사건을 다룬 재판소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강간범은 A다 하는 검사들의 그 기소 내용을 비추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라는 A의 주장을 유의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의장성명은 그 밖에도 아주 이상한 대목들을 몇 가지 대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 의장성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또는 영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는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내에서 이 지역 안에서 가령 대한민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의 차원에서 유엔 헌장 제51조가 우리에게 정당히 부여하고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해라 하겠습니다.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데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한국이 그동안 자제했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한반도 동북아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도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결되려면 몇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로 북한이
자기네들이 범행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자가 색출돼서 처벌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조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이 없이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 안정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가령 이 절대로 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데 해당하는 조치는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이 유엔 안전보장예술을 가져가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5월 24일 특별담화를 발표해가지고 이 대북 정책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하려고 하는 몇 가지 방침의 대강을 표명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중요한 조치죠. 그동안에 있어왔던 남북 간의 교류와 교역 관계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킨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대북 안보정책은 그동안의 수세적인 전수방어를 폐기하고 공세적인 억지 전략으로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반드시 자유를 발동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 특별담화가 나온 그 시각을 기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해에서는 북한의 선박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랬죠.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후속해서 그날 오후에 통일 외교통상 국방부 장관이 후속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동안에 6.15 선언 이후에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재개하겠다. 대북 심리전 활동에는 DMZ의 확성기 방송, 그 다음에 전광판 운영, 그리고 대북 이 방송, 그리고 대북 풍선에 의한 일화살포 이런 것이 포함되죠. 전단살포. 이걸 재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명기하겠다.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까불 혼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황해에서 미국의 핵 출입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단히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한미합동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장성명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성명에 앞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서 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발이 묶여버리죠. 바로 이 때문에 실제로 지금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활동은 하나도 지금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황해에서 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던 한미합동 해상기동훈련은 지금 그것이 실시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지금 항공모함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동해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황해에서는 형식적인 기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나마도 이걸 가지고 중국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해서 지금 길길이 뛰고 이런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북한을 다루는 이 방법에 우리 정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은 바꿔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소위 악수 중에서 최고의 악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